자, 진행하겠습니다. 15번 논리연구부터 보면 되죠. 15번부터 18번은요,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물론 당연히 너네는 정발고는 다 내니까 뭐 출제가 되네 안 되네에 대한 가타부타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지만 어떻게 출제될지에 대해서 제가 딱 정해서 말씀을 드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부할 거 되게 많죠. 그러니까 딱 정리해서 할 것만 딱 하고 넘어가세요. 배고프다. 빨리 하고 밥 먹어야지. 자, 우리 그 사회문화라고 저기 문과 애들, 저기 취업 안 되는 문과 애기들이 배우는 것 중에 과목이 사회문화가 있는데요. 여기 사회문화에서 배워요. 사회문화에서는 보통 그 관찰법이라고 해서 배우는데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이렇게 관찰하면서 연구하는 건데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관찰의 연구는 통제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간의 관찰 연구는 적절히 통제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씩이에요. 첫 번째에서 핵심을 얘기했고요. 이번 3번에서 이제 저 내용을 구체화 시켜줄 거예요. 그럼 통제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인간은 서로 각기 다른 생활 양식을 갖고 살아가고 그리고 다른 환경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불충분하게 homogeneous, 동질적이다. 완전히 똑같은 거란 뜻이에요. homo가 하나란 뜻이거든요. 서로가 불충분하게 동질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험 대상으로 보기에는 부적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인간은 다른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잠깐만. 서로 다른 환경이라고 해야겠다. 미안. 자, 인간은 서로 다른 환경에 놓여 있어서 여기 관찰 연구는 적절히 통제될 수 없으며 연결해야 되니까 인간은 서로 다른 환경에 놓여 있어서 동질적인 연구를 할 수 없음. 그러니까 동질적인 연구를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의 속뜻을 좀 이해하셔야죠. 동질적인 연구를 할 수 없다. 주야, 뭐라고 생각해? 내가 이따 얘기할 일 미리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변인 통제가 안 된다는 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과값을 똑같이 통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객관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가 환경을 조절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결과, 실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왜? 교재 문제 있어? 뭐 잘못됐어? 왜? 시험 대상이 동질적인 게 아닌 거 아니에요? 그 연구 자체는 똑같은데 실험 대상이 같지가 않아서 불확실하다는 거 아니에요? 실험 대상이 그러니까 실험 대상이 되기에 충분히 동질적이지 않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서브젝트가 실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observation의 대상이 되는 거죠. 관찰 대상을 다 획일화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식습관을 인간의 식습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아프리카에서 식습관과 우리나라에서 식습관이 다르겠죠. 왜? 지리적이고 기후적인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습관이라는 하나의 획일적인 주제를 가지고 인과관계를 구성하기는 어려운 게 너무 많은 외생 변수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질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시험 대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환경에 있기 때문에 동질적인 연구, 똑같이 완전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험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실험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환경을 통제하는 거잖아. 그 통제가 안 된다는 거야. 실제 사회문화에서도 저기 관찰법의 단점에서 얘기하는 게 실험 환경의 통제가 너무 어려움이라고 배우거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변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핵심이 결국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confounding factor죠. confound가 교란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교란시키다. 졸려요? 자,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undermine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교란 변수가 우리가 뭔가 온당하고 적절한 인과관계 결과를 추론해내기가 어렵대요. 어디서? Epidemiological Surveys. 역학조사에서. 4, 5번을 한꺼번에 합쳐서 보면 그래서 교란 변수가 뭐냐라고 하면 저기 역학 조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각각의 변수를 따로 isolate, 떨어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너네 생명에서 배우잖아 이거. 이 변수에 의해서 야기되는 결과값이 종속 변수잖아요. 그리고 원인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여러 개 존재한다라고 해서 이름이 독립 변수고요. 그래서 내가 독립 변수랍시고 변수를 쫙 다 아이솔레이트해서 봤는데 뭐야? 알고 보니까 하나 더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를 수학으로 치면은 경우의 수를 하나 놓친 거죠. 그 길찾기 고일 때 해봤잖아. 그거 하나 보면 꼭 하나 빼먹지. 그지? 그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변수가 몇 개인지를 모른 채로 실험을 하다 보니까 독립 변수를 우리가 다 충분히 걸러냈다라고 생각을 해도 교란 변수가 있으면 이제 이게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란 변수 같은 경우는 사회학에서 경제학에서 외생 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압력을 가하는 변수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동질적인 연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바로 교란 변수의 존재 때문이죠. 자, 교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이 교란 변수라는 건 뭐냐? 역학 조사 내에서 존재하는 모든 변수를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독립변수죠. 각각을 하나씩 다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6번부터 8번에서는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보통 담배를 같이 펴요. 그죠?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술 마시면은 암에 걸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마세요라고 하려고 했더니 옌병, 술을 먹는 애들 담배까지 펴버리네. 그래서 이게 대체 암이 왜 걸린 거인지에 대해서 원인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이 문제에서 핵심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기하는 거 그래서 예시를 다 잡으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커피를 마시면은 심장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아니다. 오히려 이 상관관계는 왜 깨져요? 왜 중립화돼요? 왜 무력화되냐면 결국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 인과관계까지 찾아내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례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결국 뭡니까? 상관관계는 교란 변수의 식별로 인해 무력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력화와 관련된 단어는 제가 어휘연구에서 잡아드렸으니까 그거 외우시면 돼요. 상관관계가 이 교란 변수를 우리가 알게 되면 결국 무력화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요. 그죠? 9번부터 10번에서 마무리를 지으면 그러니까 결국 실험법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관찰법 자체는 굉장히 한계가 많은 사회과학 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 교란 변수 때문이죠. 만약에 교란 변수가 있다는 걸 식별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교란 변수가 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결국 실험 결과가 망가지는 거죠. 실험 결과를 수정해야 돼요. 근데 교란 변수가 있다라는 걸 모르고 있어. 무지한 상태야. 그럼 실험 결과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정확하지 않겠죠?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가 명확하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끝납니다. 자, 이거는 저는 객관식으로 출제 여지가 가장 크다고 보고요. 객관식으로 나오면 단어 위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워도 될까요? 수능 끝난 날 뭐 할 거예요? 다음 날. 너는 내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잖아요. 수능 끝난 날 뭐 할래? 다음 날에? 하고 싶은 거 없어? 응. 2월까지 될걸? 아마? 어. 일단 첫째, 피부과. 둘째, 미용실. 셋째, 신발 가게. 넷째, 도미노 피자 같은 거. 또 뭐 있지? 아, 영화도 있구나. 영화도 있고 또 되게 많은데. 일단 애들 제일 많이 하는 게 세 개야. 피부과, 미용실, 운전면허. 이거 세 개가 가장 3대예요. 그렇죠. 다음날 친구랑 논 다음에 다음날에 친구랑 놀고 다음날에 친구랑 놀고 다음날에 되게 J 같은데 P 같네요. 친구랑 운전면허를 빌려서 자, 운전면허 빨리 따면 빨리 딸수록 좋아요. 여러분들 제주도 갈 때 렌트 해야 되잖아. 근데 법적으로 1년은 초보 기간이라 렌트를 못 해. 빨리 따. 그러니까 수능 끝나면 바로 생일 지났으면 따버리세요, 그냥. 쉽습니다. 뭐라고? 그건 뭐 학종하면 해야지. 학종 수능 끝나고 온가? 아닐 텐데. 9월에 할 텐데. 9, 10월쯤에. 수능으로 면접점이 있는 거 거의 없는데. 거의 없는데. 의예과랑 수의대는 해야지. 동물 사랑하는지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의술 쪽은 다 면접이 있고요. 그 인성 면접. 그리고 저희 사범대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면접 보는 데 없습니다. 응? 그런가? 일단 내가 인서울 애들 면접 준비해 준 거 다 9월, 10월이었는데. 내가 국민대, 광운대 봐줬던 애가 우리 작년에 안 봐줬어. 작년에는 내가 학종이 없어가지고 21년도에 내가 국민대, 광운대, 건국대 얘네 다 수능 전이었는데 내 기억이 맞다면. 왜냐면 내가 학원에서 애들 봐줬어. 학원에서 애들 오라고 해갖고. 수능은 근데 확실하진 않아. 확인해봐야죠. 어차피 한 9월쯤에 봐요 보통. 물론 수능 끝나고 보는 그걸 우리 때는 2차 수시라고 했거든. 수시 2차. 요즘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있기는 해요. 자, 질문 주제는 그거죠. 관찰 연구는 교란 변수 때문에 한계를 지닌다. 이거는 무조건 어휘죠. 이거 빼박 어휘죠. 어휘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거 왜 그러한지 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거 대의로 출제 가능성이 좀 있고 한 요 정도 보시면 돼요. 빈칸으로 나오면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빈칸으로 나오면 좀 쉬울 것 같은데 너무
그래서 한 요 정도만 보세요. 일단 빈칸은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추가 사항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쪽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5번은 얘들아 어휘랑 내용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거를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딱 어휘를 위한 문제입니다, 이거. 자, 다음에 16번 보시면 20쪽이죠? 자, 요거는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 어휘를 뭘 잡아줄까? 막 인파워도 잡고 바이스 벌사도 잡고 다 해봤는데 이 바이스 벌사 같은 거를 만약 유반이어 처리한다? 그러면은 내용이 말이 길어져요. 말이 길어지면 오히려 우리한테 개꿀이죠. 그죠? 근데 그래서 그 주제랑 직통으로 다 하나하나 의미가 툭툭 이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나마 건들 수 있는 게 이 플루이드 하나밖에 없어요. 플루이드가 유동적인이죠. 그러니까 열로 갔다 절로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유연하다와 관련된 유여로 쭉 잡아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다 공부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discretionary 정도만 좀 모르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 정도만 연구하시면 되고요. 이걸 사실 플루이드를 바꿀 만한 가장 좋은 단어는 솔직히 flexible 하나 정도 되겠죠. 그지? 유연하다라는 것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휘는 fluid 하나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법을 볼게요. 어법은 다 초딩 수준의 어법이에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 avoid 같은 경우, 너네 중학교 때 그거 배웠잖아. 투부정사 오는 거, 동명사 오는 거, 그리고 둘 다 오면 의미 바뀌는 거. 스탑 투부정사, 스탑 ing 그거예요. 그래서 avoid는 무조건 동명사 나와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건들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잡아두시고요. 요거는 조금 중요해요. 이 문장은 조금 중요한데 이거는 어차피 제가 문장 단위에서 강조를 할 거니까 일단 문법성만 좀 보면요. high fats라는 아저씨가 correct, 맞대. 그러니까 필자가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죠. high fats는 올바르다. that 이하라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인 that은요. 접속사거든요. 근데 이 접속사가 뭘로 쓰였냐면 앞에 있는 이 correct라는 판단 있죠? 저 판단의 근거예요. 그래서 해석하셨을 때 그냥 뭐라고 하시면 돼요? 뭐뭐라서, 뭐뭐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간단해요. A view of followers. 추종자에 대한 견해가 지나치게 간단해서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high fats는 올바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쓰인 that은 그런 느낌으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너네 학교 선생님이 건들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건 문장을 꼭 숙지하셔야 되고 16번은 서술형을 나온다? 그럼 저 문장입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아니면 내용만 아시면 되고 내용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왜 그런지 논리독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윈드업은요. 이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엔드업이 결국 뭐뭐로 끝나다잖아요. 자, 엔드업 나오면 수영아 뒤에 무조건 뭐 나온다고 알고 있어. ING. 그러니까 동명사 나온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동명사 파트너예요, 이거. 그죠? 동명사 나오고 그래서 being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다 리더이면서 추종자로 결국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our behavior as followers changes. 자, followers인데 changes 단수네요. 왜요? 주어가 behavior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초급 수준의 수일치고요. 자, 온 위치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I may follow your lead. 나는 너의 리드에 따라가겠다. 근데 그 리드가 뭐에 대한 거냐면 이란 뜻이야. 그래서 그 리드가 which concert, 어느 콘서트를 우리가 갈지란 뜻이에요. 이거 의문사다잉.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아니니까 유의하시고요. 그것과 그래서 일맥상통한 게 너는 아마 내 리드를 따를 거야. 그게 무슨 리드야? 우리가 어디로 낚시 갈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야, 더 팩트 되시면 이거 동격이죠. 자, 1초짜리. 끝. 또 어법이 짜잘짜잘하게 조금 거슬리게 있어요. 그죠? 어법으로 출제될 가능성 없다고는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중호를 잡았는데 중은 아니구나. 하루 잡았네. 그럼 이건 그냥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굳이? 라는 얘기가 드는 거죠. 왜냐면 고1, 중3이면 모를까? 우리가 고2라서 그럴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딱 이 문장만 보면 돼요. 자, 생략구문이라고 써놨잖아요. 이건 사실 내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 학교 선생님 수업이 중요하거든요. 이거 학교에서 했어요? 이 문장? 기억나시는 분? 이거는 학교에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했냐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거는 사람마다 해설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했냐가 중요하고 이거 건드셨니 혹시 학교 선생님이? 아예 안 건드렸어?
아, 문법 설명 안 하시고요. 둘이 혹시 같은 선생님이? 내가 아는 그 선생님은 어느 반이야? 이쪽 반이야? 어. 너네는 새로운 선생님? 어. 그래? 그러면 일단은 담백하게 제 관점대로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의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좀 보시면, high fat는 is correct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랑 지금 여기랑 의미 단위가 끊기죠. high fat는 옳아요.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하지. 자, 뭐뭐라는 점에서 seed boost에서 했어요. 뭐죠? in that, good. 자, in that은 that이 접속사죠. 그래서 접속사로 쓰여서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하고, 이게 결국 판단의 근거죠. 판단의 근거. 그래서 요거는 해설하는 선생님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저기 시중에 있는 해설서마다 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건 제 관점이에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여기에 인이 생략됐다고 봐요. 알겠죠? 그래서 대절 이하라는 점에서 하이패트는 올바르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저기 어순이 예사롭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문법적으로 한번 끊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얘가 동사잖아요. 앞에 얘가 주어라는 건데 주어의 형태가 굉장히 기이해요. 이상해요. 이건 그러니까 원래대로 쓰려면 원래의 어순대로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A view of followers which is too simple 이런 식으로 관계절을 형성해서 앞에를 부연 설명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원래는 정석적인 어순이겠죠. 그지? 팔로우에 대한 견해가 즉 뭐냐면 지나치게 간단해. 그게 미스언더스탠딩,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하이패트는 올바르게 얘기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장이 한 가운데쯤에 있어요. 앞에서부터 초장부터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팔로워랑 리더를 구분해서 무조건 이분법적으로 끊어서 얘기하지 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가 앞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그러니까 추종자에 관련된 견해가 지나치게 간단하다라고 봤을 때 오히려 중요한 정보는 얘죠. 얘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얘를 앞으로 끌어당긴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끌어당기면서 이제 뭐가 날아가는 거야? 동사가 날아가야죠. 왜 동사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동사 날리면서 관계절을 지우고 그래서 이런 괴랄한 형태가 된 거예요. Too simple a view of followers 이렇게요. 내 학교 선생님이 이걸 강조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서술형으로 출제될 개연성은 굉장히 극히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 문장을 접근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좀 아시면 되고 무엇보다 저 접속사 대신 왜 와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암묵적으로 달달달달 외우는 친구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꼬기 시작하면 털릴 수 있으니까 요거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안 했어? 학교에서? 그건 그냥 넘어갈게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자, 그다음에 추종자는 위치에 따라서 보면 subordinate, 하급자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인스타그램에 팔로잉 써 있잖아요. 그죠? 팔로워는 나를 따르는 사람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면 그 리더의 바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팔로워는 추종자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사람. 추종자는 위치나 행동에 따라 리더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는 사람이라고 정의됨이 아니라 정의될 수 있음이라고 하네. 자, 이미 여기서의 논조에서 뭔가 의미심장하죠. 정의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건 자기의 주관적 판단이라는 건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암암리에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번에서 갑자기 but 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래서 2, 3번이 핵심이에요. 근데 1번과 2, 3번이 서로 흐름이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2, 3번이 핵심이에요. 하지만 팔로우는 또한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대요. 그러니까 추종자라고 해서 무조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추종자도 얼마든지 리더를 끌고 갈 수 있대. 그러니까 뭐래? 추종자도 반대로 오히려 리더에게 힘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하지만 자, 추종자는 무조건 위치나 행동에 따라서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게 아니라 추종자도 리더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흐름이 뒤집혔어요. 자, 이 말에 대해서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자는 누굴 데려왔냐면 하이패츠라는 전문가를 데려왔고요. 하이패츠는 리더십 분석가래요. 자, 그래서 이 로널드 하이패츠는 오히려 추종자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요. 추종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citizen, 시민이라는 뜻을 쓰고 constituents, 구성원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뭘까요? 그래서 하이패츠는 추종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티즌이 뭘까? 시민이. 시민들이 투표해서 정치인을 뽑죠. 자, 정치인과 시민이 서로 수직 관계인가요? 아니죠. 수평 관계에서 그냥 대표를 뽑은 거죠. 그래서 이름이 시티즌이에요. 시민은 뭐냐면 동등하다라는 거야, 서로가 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전문가가, 즉 이 아저씨는 팔로워라고 안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민이나 구성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추종자와 리더는 서로 수평적 관계라는 거예요. 자, 수평적 관계라는 게 영어로 뭐예요? horizontal이라고 하죠. 수평적이요. 자, 그러면 수직적은 영어로 뭐라고요? vertical이라고 해요. vertical. 수직적. 그래서 수평적, 수직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수평적이라고 의역한 이유는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citizen이나 constituents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추종자와 리더가 서로 수직 관계였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상하 관계라면 결코 절대로 어떻게 일단 전제가 깨지지. 그러면 결코 추종자는 리더 자리에 못 간다는 거잖아. 리더한테 영향력을 못 끼치는 그런 수직적 관계라면 애초에 이 말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수평적 관계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 7번에서는 이제 이걸 통해서 의미를 도출하는 게,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될 수 있다? 한 사람이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추종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라고 해? 플루이드, 유동적인 관계라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추종자와 리더의 관계는 유동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라는 거죠. 무조건 리더는 추종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추종자는 무조건 리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던 건 쌍방향이라는 뜻이지. 이걸 two ways라고 하죠. 영어로 two way.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추종자와 리더는 서로 왔다리 갔다리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뭐에 따라서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우리 클래스로 치자고요. 정발고 클래스로 치면은 리더는 저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 수업을 이끌어 가는 거니까. 그럼 내가 리더라고 해서 예를 들면 자, 우리 시험 끝나고 롯데월드 가자라고 했다고 치면 예를 들어 혹시 무서운 거 못하는 사람, 롯데월드 가는 거 싫은 사람, 다 좋아? 이러면 안 되는데 뭐 하나 안 좋아야 되는데 이명웅 콘서트를 간다. 아니, 그것도 좀 내가 가기 싫은데. 얘 이명웅 노래 들어본 적 있어? 있어? 단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애플 뮤직을 구독한 이유가 뭐냐면 거긴 이명웅 프리존이야. 없어. 영웅이 형이.
왜냐면 10대, 20대만 쓰거든. 애플 뮤직.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요. 아, 뭐가 좋지? 예를 들면, 어쨌든 내가 리더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인디 음악 많이 알지, 너? 인디 음악을 많이 한대, 지연이. 근데 나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콘서트를 가자라고 했을 때 내가 리더니까, 그냥 닥치고 검정치마 가라고 핸드폰 했는데, 구려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 그때는 그냥 뭐 하면 돼요? 지연이한테 리드를 맡기면 된다라는 거죠. 그치? 뭐 소양이는 영화에 일가견이 있다면 소양이가 리더하는 거고요. 내가 무조건 이 클래스의 리더라고 해서 내가 다 무조건 영향을 아래 놓고 닥쳐 그냥 해 이렇게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도 언제든 뭐가 될 수 있다? 인디 음악 앞에서는 지연이의 팔로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얘기하는 거야. 현대 사회는 그렇게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 9번 예시는 어차피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나올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내용 딱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서로가 유동적이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요거는 잠깐만, 이게 원래 뭐였더라? 이게 빈칸이었구나. 이거 딱 뭐 나와요 이거? 흐름이 뒤집히면서 쭉 내용이 여기서 갈리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지울게요. 이제 지워도 되니, 지원아? 아, 네. 뭐 적고 있는데? 검정치마? 아니, 저 예시입니다. 아, 예시 요약? 이거는 안 나와요. 자,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는 유동적이다. 그래서 유동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추종자가 얼마든지 리더가 될 수 있고 리더는 얼마든지 추종자가 될 수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고정된 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누가 봐도 이거를 딱 찾아내는 대입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요거는 순서 문제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17번. 자, 17번은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EBS에서 가져온 거, 드디어 EBS가 하나 나왔어요. 자, 이거 원래 영상에서 내가 이 얘기만 한 5분 역사를 했던 것 같은데 지쳤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제 뭐 챗 GPT의 시대가 왔다 어쩌고저쩌고 지금 호들갑이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죽을 겁니다. 예를 들면 생각해봐. 아이폰이 2007년에 처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우리나라의 정식 풀네임으로 이름이 뭐냐면 애플 컴퓨터 코리아 유한 회사예요. 애플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애플 원래 컴퓨터 만들던 회사죠. 근데 얘네가 갑자기 2007년에 핵가닥 돌아가지고 핸드폰을 만들었더니 갑자기 핸드폰 만들던 세계 1장 노키아가 박살나버렸지. 그러니까 지금 노키아 이름도 모르잖아. 써본 적도 없고, 그지? 그러니까 컴퓨터 만들던 놈들이 갑자기 생태계를 파괴하더니 원래 핸드폰 만들던 일장을 부셔버렸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해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산업의 구분이 더 말도 안 되게 바뀌고 있고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기하지 않았나?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무슨 산업이 망할 수 있다? 무슨 산업이 망할 수 있다? 이거 5년 전 내 경영학 교수님이 고3 애들 면접 질문이었대. 자율주행이 앞으로 상용화가 되고 보편화가 되면 어떤 산업이 위기에 처할지 얘기해 보십시오. 이게 면접 질문이었대. 우리 학교 경영학 그거. 학종. 5년 전이었을 거야. 한 4, 5년 전. 뭘까요? 고민하는 거니까 내가 얘기 안 했나 보네요. 수업에서 되게 자주 얘기하는데, 너무 쉽잖아. 그러면 탈락. 택시, 카센터, 대리기사, 이거 다 탈락이지. 당연하지, 그거는. 뭐가 없어질까? 호텔이요. 애꿎은 호텔이 망해요. 근데 납득되죠? 차에서 자면 되니까. 내가 그 지난주 일요일에 백마고 보강 끝나고 바로 서울모터쇼 갔다 왔거든, 킨텍스. 거기에 독일 3사가 그 보통 이제 미래 컨셉카를 딱 보여줘. 미래 이런 차가 이제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컨셉을 보여주는데 다 공통점이 뭐냐면 차에서 먹고 자고 쉬고 놀고를 컨셉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차인데 차에 핸들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공간, 그냥 거실 같아. 되게 차가 거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미래에 만나게 될 모빌리티예요. 모빌리티 퓨처. 그러니까 차에서 자는 게 이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호텔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너네 친구들 중에 문과에 호텔 경영학과 가고 싶다고 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경희대학교 호텔 경영학과. 경희대학교 호텔 경영학과는 특히 내가 고3 때는요. 겁나 빡셌어요. 그러니까 1, 2등급 안 나오면 못 가는 학교였거든. 경희대에서 탑과였으니까. 근데 호텔 경영학과 나와서 호텔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내 일자리가 중장기적으로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요. 인공지능이 왜 무섭냐면 대체 얘가 무슨 산업을 파괴할까? 그리고 이 산업이 파괴하는 정도가 어떻게 될까? 가늠조차 못하는 거야. 생각해봐. 나 게임 개발자야, GPT야. 나 무서운 게임 만들 건데 던전에 들어갔을 때 뭔가 음산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뭔가 무서운 음악 하나 작곡해줘 하면 코드 다 따주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애초에 살고 있는데, 그죠?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고, 그냥 난 이것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우리 도태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인지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거는 뭐,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네 망할 거야, 도태될 거야. 사실 그런 얘기는 아니긴 한데, 비슷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반대 얘기하면 세상이 너무 똑같으면 그것도 불쌍하지 않아? 그지? 나중에 30대 넘어가면 꼭 그거 좀 하세요. 그거. 그 동물병원 하다가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어디 가야 돼? 해외 좀 갔다 오세요. 그래야 되겠더라. 그럼 뭐 할 건데? 스위드를 왜 가? 진짜 병원 안 할 거야? 가수 하려고 스위드 가진 않을 거 아니야. 왜 안 가는데? 왜 안 하는데? 꿈이 커? UN 동물기구 막 이런 거 설치하는 건가? 뭔데? 나 몰라갖고. 나 지금 강아지 키우면 맡기려고 그랬는데. 아? 한국에 안 있어? 그럼 어디로 갈 건데? 코끼리? 케냐? 막 이런데? 그러니까 뭔가 스테이블이 아니라 어드벤처였네? 일단 둘 중에 하나네.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면 괴롭거나 남편이 없거나. 진짜 아닐까요? 어. 여보, 우리 이번 주에 나이로비 가야 돼. 왜 코끼리 코끼리 돌보러 그래? 그럼 그쪽이구나. 그럼 생각해보니까 굳이 한국에서 스위드의 꿈을 안 꿔도 되겠는데? 좀 크게 생각해도 되는 거네? 다음 주부터 영어 회화 반도 등록하세요. 자, 어쨌든 좀 생각을 크게 가지셔도 되겠네. 그런 생각이면. 난 몰랐지. 이제 나중에 반려동물 생기면 지연이한테 맡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 오히려 강아지는 무슨 동물이 제일 건들고 싶은데? 진짜 코끼리야? 어? 다양한. 다양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강영욱 같은 느낌으로? 강아지만 하시는 그러니까 강아지 다 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 강영욱 상위 호환 버전인 거지. 모든 동물 다. 비슷한. 그래서 막 유튜브 나와가지고 이 동물은 막 이렇게 하면서 썰도 풀고. 야, 나중에 기대되네. 지우는 뭐 하고 싶다 했지? 어? 공무원. 왜? 아, 뭐라고? 공무원은 근데 그거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으면 가면 딱이에요. 그러니까 발전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공무원은 존버의 상징이잖아. 가만히 앉아있으면 월급 올라. 뭘 적당히? 그러니까 공무원은 뭔가 발전도 할 필요 없고요. 나는 그냥 월급만 딱 받고 나는 6시 이후에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느낌이면 하시면 딱이에요.
아니면은 못 견딥니다, 그게. 공무원이 조직 문화가 너무 쓰레기야. 내가 지금 공무원 하고 있는 친구, 우리가 공무원 열풍이었잖아, 우리 세대가. 10년 후반대. 그래서 내 친구 중에 실제 지금 공무원 하는 애가 많아. 근데 다, 일단 첫 번째로 절대 안 왔으면 좋겠다, 후배들이 하는 게 그 조직 문화가 너무 쓰레기야. 너무 군대식이에요. 일단 네가 막내로 들어가면 네가 막내로서 해야 되는 건 일단 화분 청소하셔야 되고요. 하단 닦고요. 네, 진짜 그거 시킨대. 그리고 이제 너가 만약에 지방직으로 가서 동두천이나 이런 데 떨어졌다 쳐. 그럼 이제 돼지열병 터지면 이제 너 5시에 자다 일어나서 가서 막 해야 돼요. 근데 여자라서 안 시킬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거 다 막내 시킨대. 그러니까 공무원은 존버의 상징이에요. 나중에 8급, 7급 되면 안 해도 되는 거고. 어. 나중에 편해지니까 좀 참지 뭐 이런 마인드면 하셔도 돼요. 정확히 군대랑 일치합니다. 어쨌든 tolerate는 버티다, 견디다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서 유의어 보면 endure, stand, put up with 라고 되어 있는데 stand가 자동사를 쓰면 서 있다잖아. 타동사로 쓰면 참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외압이 들어왔을 때 내가 서 있으려고 이러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stand가 참다예요. 알겠죠? I can't stand it anymore 이러면 아 난 그거 도저히 못 참겠어 이런 뜻이 되는 건데 stand로 바꿀 수도 있고요. put up with는 뭐냐면 그거 왜 우리 화 참는다고 하잖아.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지. 그러니까 올라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참는,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참는다는 뜻이야. put up with까지 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conform. 얘들아, conform은 뭐야? 물론 너네 학교 쌤이 이거 갖고 장난치지는 않으시겠지만 conform은 뭐예요? 뭐야? 그냥 확인차 물어보는데 안 나오네, 대답이. 확인하다요. 자, 그러니까 conform은 form을 함께 따라간다는 뜻이라서 순응하다라고 하셔야 돼요. 순응하다와 관련된 단어는 쭉 잡아놨고 특히 요즘 제일 핫한 단어가 accommodate죠. 수용하다. 그래서 그걸로 보시면 돼요. 어휘는 중요치 않습니다. 어휘는 그다지 낼 만한 요소는 없고요. 자, 어법 연구에서 보시면 어법은 조금 몇 개 있어요. 좀 보세요. 자, 아 그래? 그러면 조심하셔야죠. confirm이랑 conform 그거 진짜 한 단어 하나, 글자 하나 차이 때문에 골로 가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 enable은 가능하게 하다요. 가능하게 해줘야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먼저 일어나야 얘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투부정사가 나와야 된다. enable 나오면 무조건 투부정사가 목적보에 나온다. 이렇게 외워놓으셔도 좋고요. and 친구 찾기죠. 그러니까 투부정사 to, 투부정사 one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B2 더비더비 더 플러스 비교급 요거는요 문법 때문에가 아니라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장 독해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 17번은 서술형입니다. 17번은 서술형을 위해서 만든 문제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리딩 부스터 우리 정규 수업할 때 내가 더비더비 보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했죠? 기억나요? 더 플러스 비교급에서는 이걸 꼭 해라. 상관관계를 찾아라. 자, 더 많이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그대로인 상태에 우리가 더 많이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면서 그러니까 그럼 지연이는 해외여행 안 가도 되겠네요. 이 얘기 하다가 지금 케냐까지 간 거였구나. 나중에 동물병원 하면은 그 한두 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갔다 와라 했는데 전 안 할 건데요. 이래가지고 거기까지 했구나. 자, 어쨌든 그래서 자극을 좀 줘야 돼요. 저도 그 계속 해외여행 안 가다가 2016년에 베트남 한번 2주 갔다 오고 그다음에 이번에 23년에 일본 갔다 왔잖아요. 근데 확실히 해외를 가야겠더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자극을 계속 주니까 나는 그러니까 16년부터 23년까지 계속 한국만 봤잖아. 그러다가 일본이라는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니까 영감을 많이 얻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생각 정리도 되게 많이 됐고요. 저한테 그 3일이 되게 좋았거든. 일본을 갔다 온 게.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 맨날 똑같은 것만 보니까 삶이 황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해외여행 가야 되는구나 싶더라고. 자, 이 문장은 되게 중요한 게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도 있지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개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좀 보면 the more you are at risk of depression 만약에 너가 더 우울증에 빠질 위험이 있다. 만약 네가 잃는다면 사람을 그 사람한테 네가 가장 애착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꼬맹이들 보면 애착인형이라고 하잖아. 너네도 다 애착인형 있었어? 애착인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attaach가 달라붙다예요. 그러니까 뭐뭐에 애착하다, 들러붙다라는 뜻이라서 be attached to 해서 전치사가 같이 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to whom이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고요. 아니면 move, 이사가요. from the place, 장소로부터. 근데 그 장소는 너가 identify with는요. 뭔가와 동일시하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장소가 있을까?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지연이가 정발구 너무 사랑해. 그래서 애교심이 넘쳐. 그래서 정발구에 대한 애교심이 있었는데 갑자기 학령 인구 감소로 정발구가 폐교된대. 그랬을 때 막 속상한 거. 안 속상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그 with가 함께 섞여서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 선행사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with which와 to whom은요. 무조건 시험 문제에 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문장이 일단 무엇보다 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문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문장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must conform, 따라야 한다. 뭐뭐에, 그러니까 펼쳐지는 현실에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전치사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동명사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현재 분사죠. 왜냐면 만약에 unfolding이 동명사였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반드시 현실을 열어 제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현실은 지가 알아서 펼쳐질 거 아니야. 펼쳐질 세상 현실이라고 해야지. 그치? 언폴딩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현재 분사고요. to는 이거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래서 펼쳐지는 현실에 우리가 conform, 따라야 한다.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거, 적응을 해야 된다. 우리가 변화에. 그래서 만약에 이거 동명사로 바꿨다 치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to change가 아니라 changing이라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전치사입니다. 자, B4는 받고 이제 B5. B5가 정말 중요해요. 문법상으로 얘 중요합니다. 얘는 어차피 문장에서 다루니까 상관없는데 얘는 여기서 좀 중요하거든요. 잘 보세요. 이거 해석 안 됐을 거예요. 한번 쭉 그냥 영어로 읽어볼게. 니네가 한 말 해석해봐. Winning a large sum of money in a lottery or late life grandparenthood can be as stressful and identity changing as selling the home your children grew up in. 이상하죠? 저 아이덴티티 체인징을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건드셨으면 이거 어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도 꽤 커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큰 엄청난 액수의 돈을 얻어요. 획득해요. 뭐를 통해서? lottery, 복권 당첨, 로또 1등 하면 뭐 할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너 통장에 넘겨놓는다고? 다니던 직장 계속 다니고. 어. 너도? 무섭다. 뭐 할 거야? 끼리 했을 거야? 1등 하면 뭐 할 거야? 한 20억 정도, 17억 정도 받았다 치고. 행복해? 일단은 어. 집을 사요. 집을 사요? 어디에? 제주도에. 아, 제주도. 별장. 그건 또 조선이네? 아, 외국 아니네? 별장? 그래서. 그러면은 쿠폰은 안 써요. 와. 이 강의는 아마 시은이가 영상으로 들을 텐데, 미국 복권, 미국 복권 장난하는 미국 복권이, 아니 나는 그냥 로또 되면 뭐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왜 판을 키워? 이제 그만 얘기하자. 자, 또는 나중에 늙어갖고 할아버지가 됐어. 그거는, 자, as 원급 비교죠. as, 그 다음에 as.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집중 잘해야 돼. 똑같이 stressful. 스트레스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아,
하루 만에 알거지에서 벼락부자가 됐어요. 근데 로또 되고 오히려 인생 더 박살난 사람도 꽤 많죠. 그러니까 로또에서 만약에 내가 1등이 당첨됐다라고 해도 그것도 스트레스 받죠.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되었으니까 부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뭔가 요소들이 많을 거 아니야. 세금도 엄청 많이 내야 될 거고, 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할아버지가 됐어요. 저도 제가 32살 될 줄 몰랐거든요. 전 20대가 영원하진 않더라도 꽤 그래도 나름 길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26세부터 30세는요. 제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5초 정도 돼요. 눈 뜨면 갑자기 30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이 기세로 내가 60세가 됐다고 쳐. 거울에 딱 마주했는데 자글자글한 주름으로. 좀 보면 마음 아플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가 되면 당연히 스트레스 받죠. 바뀌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and 그리고 정체성이 같이 변한다는 뜻이야. 이거 분사구문이에요. 이 changing은요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분사구문은 제가 기본적으로 동시동작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면서라고 하면 되니까 changing이니까 변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분사구문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주어는 얘네거든요. 로또 1등 당첨되고 나중에 할아버지 되는 거. 얘가 주어예요. 그래서 그게 되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변할 수 있어요. 뭐가? 아이덴티티가요.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주어랑 아이덴티티라는 정체성의 주어는 서로가 다르죠.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정체성이 변하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뭐만큼? 우리가 자식 키워가지고 30년 동안 살고 지냈던 집을 팔았을 때 슬픔이라는 거죠. 30년을 살았는데 뭐 팔 때 아우 후련하다. 시세 차익 10억이다 이러면서 아 개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도 30년을 살았는데 뭔가 정이 좀 들었겠죠.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환경이 갑자기 바뀌면 우리도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상상해봐. 60대 돼가지고 내가 뭐 주름 짜글짜글해진 내 모습 바라보면서 슬플 것 같지 않아?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늙는다고 생각해보라고. 나도 아직 내가 60살이 될 거라는 사실 자각은 없어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60살이 되면 슬플 것 같잖아. 늙었으니까. 뭔가 이제 나도 쓸모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요거 문법 문제 출제의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혹시 내 말 지금 이해 안 되는 사람 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넘어갈게요. 자, flexibility라고 해서 단수인데 R인 이유는 당연히 주어가 누구니까 man이죠. 그래서 관계절이 이렇게 해서 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수일치해라. 그래서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지사가 보니까 또 나왔네. disruption to 그들의 행복과 어쩌고 저쩌고의 disruption이니까 얘도 전치사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B7. 자, B7에 현재 완료를 썼어요. 현재 완료 쓴 이유는 뭘까요? 더 나이 든 사람이 flexibility, 유연성을 발달시킨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은 are,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flexibility는 단수지만 주어가 older man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로 수일치 하시면 되고요. 현재 완료 써야 되는 이유는 더 늙었대잖아. 그러면 시간이 흘렀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법이 짜잘짜잘하게 은근히 출제할 만해요. 그래서 어법으로 출제할 가능성도 뭐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단어랑 결부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높고요. 무엇보다 이거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기. 그래서 여기랑 여기 위주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네. 문제가 나오면 만약에 나오면 아마 저걸로 할 수도 있고요. 저기 문장으로 푸른 다음에 낼 수도 있고요. 내가 봤을 땐 너네 학교는 그럴 수도 있어. 보기에다가 단어 던지고 저기다 채우라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저게 어떤 원리인지. 그러니까 내 지금 해설을 듣기 전까지는 저게 뭐지 싶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문법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읽지? 의미상의 주어와 분사구문의 결합이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and라고 했으니까 can be as stressful and identity is changing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장으로 해서. 근데 요거는 근데 내가 봤을 때 변형보다는 너네 학교 선생님 잘 하시는 거 단어 던지고 채워라. 그거의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문장 단위로 와서 더 플러스 비교 부분을 좀 보면요. 자, conversely, 반대로, the more reliant you are. 자, 이거 사실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죠. 왜 그런지 아세요? 더 플러스 비교급이 나오면 어떻게 되니까 어순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reliant가 앞으로 끌려나가는 이유는 자명해요. 더 많이의 수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끌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건 중3 고1이었으면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고 그리고 애초에 정발고 선생님들은 문법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거 갖고 그 조건 영작을 내기는 좀 그래요. 근데 나올 수도 있으니까 대비는 하셔야 되고요. 내지는 에이 설마 나오겠어 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탄탄히 대비한 놈이 이기는 게임이니까 함부로 배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대로 너가 더 의존할수록 그대로 놓여있는 것들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더 많이 너는 얘는 왜 뒤에 아무것도 안 바뀌었냐면 얘가 수식하는 건 이 절 자체야 그냥. 그죠? 그래서 더 많이 네가 위험에 놓일 거다 이런 거니까 절 자체를 수식하는 거니까 얘는 굳이 도치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 사실 제가 얘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보는 건 얘네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얘네까지 섞여 있어가지고 얘는 솔직히 그냥 일반적인 문법성으로 따져본다면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꽤 크고 근데 문법성이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봤듯이 얘도 있잖아. 얘는 그냥 전체에서 문법 탁 뚫어가지고 고치라고 한다든가 이건 그것도 나오겠다. 어법 서술형. 그래서 너네 학교 그거 있잖아. 밑줄 겁나 길게 때린 다음에 여기서 틀린 거 고쳐라. 그거일 가능성도 꽤 크네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 서술형이라고, 저는 이거 서술형으로 출제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도입부터 볼까요? 변화를 수용하는 것은 너가 이 변덕스러운 너의 운명을 더 잘 견디게 해줄 거다.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는 변화에 더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2번부터 4번은 그 얘기를 좀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반대로 만약에 네가 그대로인 거에 더 많이 집중을 하고 더 애착을 하면 그만큼 너는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한 사람의 에고는 자신이란 뜻이거든요. 에고가 자아란 뜻이에요. 한 사람의 자아는 그래서 반드시 뭐야? 펼쳐지는 현실에 순응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아무리 예기치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저 학원 작년에 3월 31일에 딱 사업자 신고하고 딱 들어와서 다음 주에 입학문의 전화가 딱 왔는데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앞에 대문에도 내가 엄청 크게 써놨지만 나는 분명히 고등학교 내신 수능 영어 가르친다고 써놨는데 연락 온 건 중학생이었어요. 처음 연락 온 게 중1인 거야. 그래서 나 원래 아예 중학생 아예 안 하려고 그랬거든. 그냥 고2, 고3에만 집중해야지. 조그마니까 조그맣게 해야지 했는데 와, 내 생각지도 못했어. 심지어 나 그래서 교육청에다 그 신고할 때 중학생 아예 신고 안 했거든. 근데 갑자기 중학생이 전화 왔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어머니 저 중학생 안 받는데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이러면 그건 사업하면 안 되죠. 바보 같은 짓이죠. 홍보도 아예 안 했는데 첫 전화가 왔으면 바로 잡아야겠죠. 그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변화하는 양상이 내가 원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항상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자빠져서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지? 그게 아무리 내가 예기치 않더라도 수능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4번에서도 막 로또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네, 여기 먼저 하자. 변화를 수용하는데 저항하면 오히려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변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예기치 않더라도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5, 6번에 보면은 적응과 그 다음에 자아를 유연하게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정체성이 계속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그 왜 노인분들 은퇴하고 사회적 문제 생기는 거 아시죠? 예를 들면 니네가 생각해봐. 내가 삼성전자 임원이었어. 그래서 연봉이 1년에 60억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정년퇴임을 했어요. 나이가 차서. 근데 이제 소일거리로 일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건 오직 주유소 알바 같은 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 아, 내가 왕년에 몇천 명 거느리던 상무였는데 내가 여기서 주유소 알바나 하고 있어야 돼? 이러면 인생 피곤해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늙어서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손주 보고 골프나 치러 다니는 나이여야 되지. 내가 이제 거기서 아직도 삼성전자에서 같이 있으면 안 돼. 나와야 돼. 라고 하고 제2의 인생을 펴면은 해피엔딩인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내 자아를 언제든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을 가져야 그래야 나이가 들면서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젊은 애들이 적응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지문에서 핵심은 나이가 들면서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자아 유연성을 갖추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변화에 항상 변화를 수용할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노인이 유연성을 갖추게 되면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대기업 임원이었던 내 모습을 보고 지금 은퇴한 내 모습을 봤을 때 그 괴리감에 의해서 내가 변화를 도저히 수용하지 못하게 돼서 유연성을 갖추지 못하면 내 자신이 되게 초라해 보인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노인분들 은퇴했을 때 재사회화가 전 중요하다 보거든요. 실버 교육도 앞으로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내가 생각해도 되게 박탈감 클 것 같아. 30년 동안 삼성에서 일해서 진짜 삼성에서 모든 사람의 인정을 다 받고 공로를 치하받고 딱 나왔는데 나오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지. 그때 허탈감은 되게 크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려면 이제 그래 난 이제 끝났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러 갈 거야 하고 뭐 인도를 떠난다든가 뭐 그런 거 해도 좋겠죠. 이제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이가 든다라는 전제를 꼭 잡으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서예요. 자 보시면 아이고 7번 줄게요. 인사야 내일 몇 시까지 오라고 했죠? 4시까지 오세요. 자, 두 분은요? 6시까지 올 수 있지? 올 수 있죠? 밥 먹고 오세요. 배고플 테니까. 딱 니네 끝나고 회 소주 먹으러 가야겠다. 17번 질문 볼게요. 지난주랑 이번 주 그리고 아마 다음 주는 주 7일 안 하겠네. 너네 주말에 다른 거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번 주까지 주 7일이야. 주 7일. 자, 17번. 그거 근데 올 수 있겠어? 일단은 빨리 유반이율을 먼저 만들어야죠. 원래 나이가 들면서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안 갖추면 우울증에 빠져서 살기 싫어진다 라는 거죠. 이거는 어법, 요약문. 그 다음에 아까 만약에 문장 갖고 장난친다고 하면 배열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서술형이 좀 유력하기 때문에 저는 근데 만약에 한다면 저거 요약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대망의 마지막 32쪽. 32쪽은 다행히 개꿀입니다. 짧아요. 할 게 없어요.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경영학부 학부생일 때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들었던 내용이라 저는 뭐 진리지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래서 이거 너네 학교 선생님 왠지 이거 중심 내용으로 낼 것 같다는 생각이 팍 들어요. 내용 아세요 혹시 이거? 내용 모르시나요? 그럼 이거 제가 지금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31쪽에 한글 좀 읽고 와보세요. 무슨 말 하는지 한번 알아봐 보세요. 뭔 말 하는지. 시작. 강의 다 들었어? 특이사항 있어요? 응. 응. 르썰직을 잡아주셨어? 어려운 단어도 잡아주셨다. 저 렛달직이 아무것도 못하면 무기력하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반대로 저걸 부정문으로 썼으니까 자기 주도성을 혹시 잡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그대로 저걸 또 잡았네. 렛달직은 너네 들어보기 어렵지. 고3 애들도 잘 모른다는데. 와. 어. 이따가 내가 다 스캔 좀 할게요. 수업 끝나기 전에. 그러면 뭐 어려운 거나 모르는 건 없고요. 오케이. 그러면 일요일에 몇 시까지 오라 했죠? 11시요. 11시 반 아니라고.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네요. 자, 막간을 이용해서 조금 휴식도 취했고. 자, 마지막 문제니까. 이거 뭔 얘기야? 나이키 하면 뭐 떠올라? 운동? 아디다스는? 아선? 내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는데. 애플 하면 뭐 떠올라요? 씨. 일단 내가 학부생 때 4학년 때였나? 4학년 때 브랜드에 관해서 좀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브랜드가 뭘까요? 상표라고 하기엔 너무 작아요. 상표는 너무 브랜드를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느낌이고, 브랜드라고 하는 건 사람들한테 기업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거야. 그래서 애플 하면 사과라고 했지만 사실 애플 하면 그래도 한 2000년대부터 아이팟이 출시된 이후로부터는 항상 innovative, 혁신적이다. 이런 좀 느낌이 좀 있었죠. 뭔가 세계를 선도하고 기술을 리드하는 뭔가 조금 혁신성을 애플의 브랜드에다가 입힌 게 스티브 잡스였죠. 그걸 극대화시킨 게 지금 팀 쿡이고요. 사실 아디다스랑 나이키 물어본 건 난 이거 들으려고 했지. 아디다스는 nothing is impossible. impossible is nothing. 자, 제가 원래 이런 주객전도 말실수를 자주 해요. 바위에 계란치기, 근데 계란에 바위치기 막 이런 거. 어쨌든 그런 실수를 좀 많이 하거든요. 손에 가슴을 얹고 얘기해봐 막 이러고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저기 impossible is nothing. 그 다음에 나이키는 just do it. 저는 이런 게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브랜드라 하면 그 회사가 물건을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팔아요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애플도 그렇고 아디다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운동 이러면서 우리는 운동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가치를 전달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걸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브랜드예요. 왜냐하면 브랜드를 구축을 해야 지속성이 생겨요.
지속성이야말로 회사한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구매하도록 욕구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브랜드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회사들이 예를 들면 이제 피파 월드컵 할 때 축구 월드컵 할 때 막 뒤에 전광판에 막 회사 엄청 많잖아. 걔네가 왜 미쳤다고 거기다 몇 천억 몇 조를 쓰겠냐고. 다 저 브랜드 때문에. 인지를 시켜야 돼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여기 있어요.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브랜드를 구축하고 브랜드가 갖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don't just sell your products or services 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그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게 아닙니다라는 게 바로 이게 무형의 가치예요. 무형의 가치. 뭔가 전달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저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는 건. 그래서 제가 32쪽에 A-1에 intangible. 니네 tangible이 뭐야? tangible.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탄젠트 함수예요. 탄젠트. 그래서 요거잖아. 접한 거 구하는 거. 삼각비 구할 때. 접해 있는 거 구하는 거. tangible은 만진다는 뜻이에요. 접한다. 그러니까 intangible 하면 뭐예요? 못 만진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무형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bodiless, 몸체가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non-physical, abstract, invisible 다 하셔야 돼요. 특히 여기서 intangible이요. 그래서 무형의 가치를 전달합니다라는 개념을 쭉 아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학교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는데 이런 느낌으로 내용을 전달하셨다면 내용은 무조건 중심 내용 출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뭔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A to align with는요, align이 뭐냐면 같이 선 잡고 이렇게 쭉 따라간다는 느낌이에요. 이게 align이에요. 그래서 align과 관련된 단어는 다 외우셔야 되는데 특히 correspond to, 요게 정확히 부합하는 유의어입니다. 단어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문법은요, 거의 구덕입니다. 그냥 have, make, let 나오면 커스터머 목적어 나왔고 목적보호에 동사원형 나오는 거. 자, 중학교 1학년 문법이고요. 자, 관계대명사 와시어 전치사 뒤에는 명사 나와야 되죠. 근데 마케팅, 뭐를 마케팅하는지 알려줘야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까지 하네. 자, 관계대명사 와시고요. 전치사라서 명사 와야 돼요.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나왔는데 네가 뭐 하는지 목적격이죠. 얘도 관계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behind 전치사예요.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죠. do의 타동사니까 목적어 나와야 되죠. 얘도 관계대명사. 끝. 얘는 문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문장 잡은 이유는요. 나데이버프요. 최고의 훌륭한 마케팅은 절대로 뭐가 아니다. 그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뭐다? taking a stand. 입지를 취하는 거다. 입장을 얘기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나이키는 just do it. 그냥 해라. 그지? 그런 것처럼 본인들이 자기네 웨어, 입는 거에 가치를 심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지? 그러니까 그게 입장을 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8번 볼게요. 이제 1번. taking a stand. 입장을 취하는 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becon이 등대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대요. 왜냐면 그게 개개인한테 네 사람, 네 부족, 네 청중인 사람들한테 등대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왜 그 큰 학원들 보면 광고하잖아. 광고할 때 큰 학원 보통 뭐예요? 우리 이번에 의치 한 30명 보냈습니다. 서울대 50명 보냈습니다. 물론 그 외부자들한테 광고하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 그거 누구한테 광고하냐면 다니는 사람들한테 광고하는 거야. 내부자들 결속을 위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큰 광고 효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학원을 다니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시켜줘야 일단 기본적으로 학원이 돌아가는 생명이 일단 뭐냐면 리텐션이거든. 원생이 유지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원생이 유지되는 게 이제 강력한 홍보 효과가 되는 거죠. 제가 다니던 학원이 530명이랬나 어제? 530명 됐어요. 제가 재직할 때 230명이었거든요. 근데 2021년이었어. 그러니까 2년 만에 지금 500명이 된 거잖아. 자, 그게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었던 건 안 나가고 애들 계속 유지된 거야. 중학교 1학년이 됐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학원 광고가 보통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장을 표명하는데 니네 사람이라고 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브랜드 쓰고 있는 사람이 인식하게 해준다는 뜻이야. 내가 애플 쓰잖아요. 애플 제품만 미친 듯이 사재꼈잖아. 그러니까 광고에서도 애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번에 아이맥 개쩔게 만들었지롱요 사세요 막 이런 게 얘기 안 하잖아. 홈쇼핑 맨키로. 그냥 뭔가 뭐 근사하게 이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애플 되게 잘하죠.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우리가 이런 제품을 팝니다라고 해서 외부자한테 알리는 효과도 있지만 그건 부수적이에요. 더 큰 거는 등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등대 역할을 한다. 그럼 이제 끝났죠?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의미 추론 물어보겠죠? 자신이 어떤 기업인지, 우리가 어떤 기업인지를 사람들한테 분명히 인식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에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 플래그가 한국어로 뭐죠? 잠깐만. 깃발. 자, 깃발을 흔들듯이 다시 하루에 맨날 영어만 보니까 한글을 까먹겠어요. 자, 깃발을 흔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등대 역할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요. 이제 2번에서 구체화를 시켜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는 집결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등대가 뭔지 아시겠죠? 등대가 결국 뭐 얘기한 거냐면 기업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게 브랜드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왜 애플 제품을 사야 하는지, 삼성도 있고 많은 대체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맥북이라는 제품을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납득시키게 해주는 게 브랜드의 효과입니다. 지연이는 하고 많은 패드 중에 왜 하필 아이패드 샀어요? 한도 아이폰이고 이어폰 에어팟이고 노트북도 맥북이야. 렐링 포인트 알아서 렐링 포인트가 돼주셨네요. 자, 근데 그거 맞아. 근데 애플 제품은 쓰면 그냥 그것만 써야 돼. 못 나가겠어 밖으로. 애플 안 쓰나? 애플 쓰니? 아, 너도 다 애플이야? 요즘 다 애플 쓰는 애 되게 많네. 아, 수양이도 아이폰 아니야? 근데 10대 여자애들 중에 아이폰 아닌 사람을 오히려 찾기가 힘든 그런 시대죠, 지금. 오히려. 왜 갤럭시 안 샀어? 갤럭시가 사진이랑 영상 더 잘 찍힌다라고 한다는데. 어, 어. 아, 되게 유석 있고 의미 있는 아이폰이었네. 그럼 이제 좀 있으면 대학 가니까 대학 가면 또 이제 새로 바꾸시는 거네. 대학 갈 때 맥북 사달라고 하면 되겠네. 필요 없지. 근데 넌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저 통계 프로그램 R 있잖아. 그거 맥북도 있기는 한데, 근데 윈도우가 낫죠. 아? 그램. 근데 요즘 이제 노트북도 잘 안 쓰대, 학부생들. 무조건 다 싹 다 아이패드던데. 다 아이패드야, 진짜 싹 다. 내가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자, 3번. 그래서 우리 관점을 보여주는 것은 잠재 고객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저 제품만 파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관점을 취하는 것, 입장을 취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참 잘 보셔야 되는 게 잘 봐요. 여기까지는 회사 얘기에 찍소리도 없다. 갑자기 여기서 커스터머즈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키워드 잘 봐. 그래서 내가 이게 중심 내용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입장을 취하는 것은이죠, 이거. 것은 기업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이소 가서 물건 사는 거랑 그 다음에 구찌 매장 가서 물건 사는 거랑은 당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이소 가서 우리가 무슨 기업 회사가 이거 누가 만든지 알게 뭐야, 그지? 근데 입장을 취하는 것은 기업의 정체성을 보여줘서 우리 회사 거를 사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거 사야 되는 이유? 왜냐면 우리가 쩌니까, 우리 개쩌니까,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니까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팝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보통 비싼 제품들은. 우리를 가지면 네가 가질 수 있는 가치가 뭔지 보여줄게, 이런 거죠. 그래서 명품들이 보통 광고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 저거를 가졌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그래서 4번도 똑같아요. 그래서 훌륭한 마케팅.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훌륭한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이거 마케팅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를 잘 잡으셔야 돼요. 훌륭한 마케팅은 물건을 사야 하는 이유를 소비자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컴퓨터가 필요한데 애플 걸 샀다? 애플은 내가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니까. 그래서 살만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품을 샀다라는 건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내가 살만하다고 느끼니까 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롤스로이스를 샀다? 근데 6억이래. 근데 6억을 지불할 용의가 있고 그만한 돈이 있으니까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일단 뭔가 물건을 산다라는 행위를 하는 건 그만큼 내가 납득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만드는 게 마케팅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5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품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박살나면. 근데 랠링 포인트, 즉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그 브랜드 파워의 힘은요. 아무나 못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판다라는 것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마케팅을 통해 집결지를 형성하는 능력은 기업의 무형의 가치를 더해줌이라고 하시면 돼요. 저는 이거 무조건 어차피 이거 너네 학교 선생님은 지문 안 버리시잖아요. 이거 분명히 중심 내용입니다. 이거 딱 맨 앞에 박힐 거예요. 1번부터 4번 사이 3.0점짜리로 3.0, 3.1로 시작하거든. 정발고 이거 1번에서 4번 사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문이 짧잖아. 그죠? 뭐 아닌 말고요. 아닌 말고가 어쩔 수 없는 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예언해도 틀려요. 보통 내신 대비했을 때 보통 내가 평균적으로 완전히 세보진 않는데 한 4-5문제 정도는 딱 맞추는 것 같아요. 4-5 정도? 그리고 지난 기말고사가 정발고는 잭팟 터졌죠, 제가 그거. 유반이어 그래서 꽤 많이 맞췄던데. 유반이어는 한 40% 정도? 내가 내준 거에서 나왔던데. 이번에도 좀 맞춰야 되는데, 그죠? 유반이어 좀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자, 훌륭한 마케팅은 고객들이 모이는 집합 지점을 만드는 것이다. 대의. 끝. 벌써 10시 지났네. 자, 정발고 드디어 18번까지 끝났고요. 여러분들은 이게 중요해요. 13번부터 18번이 조금 빡세요. 너네 학교는. 세원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7부터 12가 제일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또 세원고는 뒤에가 또 어려워요. 그래서 세원고는 뒤에, 그 정발고 여러분들은 여기 가운데 13부터 18.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13부터 18, 그 다음에 7부터 12.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가시면 돼요. 알겠죠? 아니다. 13부터 18, 그 다음에 19부터 27 갔다가 이제 역으로 다시 내려가시면 돼요. 그 순으로 좀 중요하고, 너네는 오히려 앞에가 쉬워요. 그래서 뒤에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뒤랑 가운데. 자,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내일 6시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